결혼식 날 압이 없는 것이라며 뺨을 때린 시어머니, 제가 꺼낸 물건 하나에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결혼식 날 시어머니는 하객들이 보는 앞에서 제 얼굴에 축복의 상징인 빌랑 열매를 던졌습니다. 압이 없는 것들에게 줄 고귀한 건 없다. 입술에서 흐른 피가 새하얀 웨딩드레스 위로 떨어졌고 모든 하객은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5분 뒤 제가 조상의 제단 앞에 되돌려 놓은 한 가지 물건은 그토록 당당하던 시어머니를 모두의 앞에서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당신도 말없이 굴욕을 삼켜야 했던 적이 있다면 이 이야기는 당신이 혼자가 아님을 느끼게 해줄 겁니다. 신부가 된 현이는 새하얀 한복을 입고 부케를 쥔 채 마치 가시밭길을 걷듯 조심스럽게 시댁 대문을 넘었습니다. 대문 안쪽에는 다른 시어머니들과는 달리 웃음기 하나 없는 싸늘한 표정의 시어머니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죠. 환영의 말도 축복의 인사도 없이 시어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빌랑 열매를 그대로 현이의 얼굴에 던져버렸습니다. 붉은 과즙과 하얀 석회가루가 섞여 뺨에 달라붙었고 찢어진 입술에서는 피와 눈물이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고 그 누구도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사부인, 이건 너무 심하지 않소? 바로 그때 제단 쪽에서 시어머니의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귀한 빌랑 열매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들에게는 쓰지 않는다. 현이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 계부가 자신을 신랑 차에 태워보냈고 친어머니는 시어머니의 반대로 방 안에서 소리 죽여 울고만 계셨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현이는 울지 않고 그저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황한 남편이 그녀의 팔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현아, 일단 집으로 들어가자.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셔서 그래. 하지만 현이는 움직이지 않았고 마지막 남은 자존심처럼 부케를 꽉 쥔 채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죠. 그러게 압이 없는 딸을 들이는 게 아니라고 사부인이 처음부터 그랬잖아. 5분 뒤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가고 결혼 축하음악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을 때 현이는 한복 저고리에서 작은 물건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는 곧장 조상 제단으로 걸어갔고 그 눈빛은 더 이상 모욕당한 신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두를 숨죽이게 할 무언가를 말하려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결혼식 사진을 인화하던 사진작가가 가족 사진을 찍자고 제안했습니다. 자, 어머니가 가운데 서시고 며느님이 옆에 서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현이의 옆자리를 피하듯 남편 곁으로 바짝 붙어 섰고 두 사람 사이의 빈 공간은 마치 갈라진 집안의 균열처럼 보였습니다. 현이가 사진 한 장을 시어머니에게 건네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 사진방에 걸어도 괜찮을까요? 시어머니는 사진을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얼굴은 옆에 있던 시아버지가 사진을 받아들었고 사진 속 현이의 얼굴을 보자 굳어버렸습니다. 이 아이. 시어머니는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이 사진은 기운이 안 좋으니 걸지 마라. 그리고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사진을 두 동강 내 찢어버렸습니다.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결혼사진을 왜 찢으세요? 현이는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보는 눈빛이 단순한 미움이 아닌 두려움과 회피에 가깝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현이는 짐 속 깊숙이 숨겨두었던 어머니의 유일한 젊은 시절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의 얼굴과 오늘 만난 누군가의 얼굴이 섬뜩할 정도로 닮아있다는 사실에 현이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하객들의 비웃음 속에서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해야 했습니다. 뒤뜰의 낡은 부엌, 찬물에 손을 담그자 낡은 상처에 제가 스며들어 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요즘 것들은 곱게 자라서 일도 안 하려고 하니 데려와서 뭘 하겠어? 그러게 말이야. 자기 결혼식 설거지를 자기가 하는 신세라니 참 불쌍하기도 하지? 그 말에는 동정심이라고는 조금도 없었고 무딘 칼로 마음을 베는 듯한 아픔만 있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친척들이 따라주는 술을 받느라 제가 부엌에서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멀리서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길을 들여놔야 위아래를 알지? 그때 미끄러운 그릇 하나가 손에서 떨어져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깨져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귀신같이 나타나 소리쳤습니다. 버릇없는 것.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될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깨진 조각을 줍다 손가락을 베었고 잿물 속으로 붉은 피가 번져나갔습니다. 그때 손에 어머니가 챙겨주신 손수건이 닿았고 그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 옆에는 차가운 눈매를 한낱 익은 여인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결혼식 다음 날 시아버지가 저를 조용히 뒤뜰로 부르셨습니다. 현이야, 이리 와서 차 한잔 하렴.
그는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불쑥 물었습니다. 혹시 내 어머니는 아직 건강하시니? 어머니는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아버지의 손이 떨리며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혹시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들어본 적 있니? 아니요, 어머니는 한 번도 말씀해 주신 적이 없어요. 처음으로 저를 똑바로 바라보는 시아버지의 눈빛 속에는 낯선 따뜻함과 깊은 슬픔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만약 그날 내 어머니가 떠나지 않았다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 텐데. 그날 밤 짐을 정리하다 어머니의 낡은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만약 시아버지 되실 분을 만나게 되거든 그해 어머니가 왜 떠나야만 했는지 물어봐 주렴. 비 오는 오후 저는 낡은 창고에서 비옷을 찾다가 찬장 아래 깊숙한 곳에서 녹슨 양철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뚜껑에는 손으로 새긴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미연 1997분. 제 어머니의 이름이 왜 시댁의 낡은 창고에 있는지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편지 다발과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시절 어머니의 흑백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나의 핏줄을 이곳에 남긴다. 만약 돌아갈 길이 없다면? 바로 그때 등 뒤에서 시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내 물건이 아니면 손대지 마라. 저는 상자를 끌어안고 물었습니다. 왜 저희 어머니의 이름이 여기에 있죠? 저희 어머니를 아시는 거죠? 시어머니는 상자를 빼앗으려 했고 그 눈빛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모른다. 모르는데 20년 넘게 저희 어머니 물건을 간직하고 계셨다고요? 시어머니는 한참 후에야 마치 속을 다 개워내듯 한마디를 뱉어냈습니다. 모르는 사이지만 평생의 빚을 졌지? 그날 밤 거실, 가족 모두가 모인 자리는 무덤처럼 고요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제가 몰래 의뢰했던 DNA 검사 결과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모두에게 미안하지만 더 이상 이 비밀을 묻어둘 수는 없었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결과지를 낚아채 반으로 찢어버렸습니다. 이딴 종이 쪼가리는 아무 의미 없어. 하지만 남편이 그 찢어진 조각을 주워 들었고 그의 눈에 마지막 문장이 들어왔습니다. 확인 결과, 상기인들은 친자 관계가 성립함. 남편은 저를 바라보며 붉어진 눈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오빠다. 누구도 내 동생을 건드릴 수 없어. 시어머니는 절규했습니다. 내가 저 아이를 이만큼 키웠는데 이제 와서 복수하러 돌아온 것이냐.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복수하러 온 게 아니에요. 제 어머니와 저의 이름, 제 자리를 찾으러 왔을 뿐입니다. 그제야 시아버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젊은 시절 사랑했지만 집안의 반대로 쫓아내야만 했던 여인, 바로 제 어머니 미연의 이야기를요. 나는 내 어머니가 임신한 사실도 모른 채 그저 쫓아냈어. 다시 찾았을 땐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고 5살배기 너만 남아있었지. 명예를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명예는 지켰지만 평생의 평안을 잃었구나. 그날 밤 저는 낡은 등불 아래에서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편지를 읽었습니다. 내 딸 현아. 만약 이 편지를 읽는다면 엄마는 이제 내 곁에 없겠구나. 엄마가 더 강했다면 내가 다른 사람 눈에 가시처럼 보이지 않았을 텐데. 엄마가 미안해. 그러니 현아,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엄마 목까지 꿋꿋하게 살아다오. 엄마는 다음 생에서도 너를 사랑할게. 다음 날 저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인 종가 사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제단 앞에 시어머니가 제게 던졌던 그 빌랑 열매와 DNA 검사 결과지, 그리고 어머니의 편지를 올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이 빌랑 열매가 고귀해서 저 같은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원한이 아닌 제가 이 집안의 핏줄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이것을 돌려드립니다. 수백 개의 눈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다. 저 세상에 있는 사람에게도, 살아있는 너에게도. 저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그 집을 나섰습니다. 원망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더는 제 자리가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워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곳은 더 이상 제가 있을 곳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는 강가에 어머니가 평생 꿈꾸셨던 작은 찻집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현인의 찻집, 누구도 거절당하지 않는 곳이라고 적었죠. 이곳에서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와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위로를 얻고 갑니다.
어느 날 가게 문 앞에 작은 꾸러미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차와 빛바랜 빌랑 열매 1개가 들어 있었죠. 함께 놓인 쪽지에는 한 줄만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너를 지켜보고 있단다. 저는 상처에 복수하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상처가 나를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용서는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과거의 발목 잡히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